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금을 사들이는데 열성인 사람이 푸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제목은 푸틴은 왜 금을 사들이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금을 열심히 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그렇게 금을 많이 안 샀는데 2014년에 보면 171톤, 2015년에 208톤, 199, 224, 1년에 막 200톤씩 이렇게 금을 사들입니다. 물론 푸틴이 개인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거죠. 2019년에 2230톤이 됐어요. 이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8100톤, 독일이 3370톤, 프랑스가 2400, 러시아가 2230, 중국이 1942. 이래서 러시아가 금 보유량으로 따지면 세계 5위인데 경제 규모로 따지면요,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에 18.6%예요. 2007년에는 2.5%였어요. 거의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급격하게 금 보유량을 늘려가지고 18.6%. 올해는 금값이 더 올라가지고 아마도 한 20%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들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금을 사들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금이 아니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수출이 가스나 석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스나 석유의 거래가 대부분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달러라고 하는 게 미국 돈이잖아요. 미국 금융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 러시아가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와 외교 군사 갈등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죠. 푸틴은 과거 소련의 영토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 수단이 경제 제재인 겁니다. 각종 경제, 금융 제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석유 결제 대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 한 달씩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 경제 제재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과 확신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달러에서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대신에 위안화 결제로 들어가고 또는 유로로 결제를 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달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을 사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이 아주 치명적인 제재를 해서 이 러시아의 금융자산들을 해외에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제재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금을 사 모으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금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가치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달러가 가치를 가진 것은 한 100년밖에 안 되지만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가져왔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변함없는 것이 바로 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금 사재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금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인데요. 2015년까지 1100톤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급격히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1700톤, 지금은 1900톤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달러를 줄이고 가급적 다른 자산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적인 가치에서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2014년, 15년, 16년 그 무렵에 이 금값이 바닥을 쳤다가 2016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15년, 16년 뭐 그 무렵부터 금을 막 사들였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나라들도 금의 보유량을 늘리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달러가 불안하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도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프랑스도 상당히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상황인데요. 2017년 4, 4분기에 377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 4분기를 보시면 716톤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뿐만이 아니고 금으로도 지금 구성을 하는 그런 일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 104톤이 됐어요. 2010년에 14톤이었다가 그 몇 년 사이에 90톤을 늘려가지고 104톤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금을 하나도 안 샀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계속 104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왜냐? 우리나라가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금값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1,000원 이 부분이 있죠. 이게 한국은행이 금을 사들인 바로 그 직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14년, 그때는 뭐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죠. 그러니까 금을 샀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금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아예 금이라면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이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5년 뭐 그 무렵부터 금을 막 샀는데 그때는 또 금값이 서서히 오르는 그런 국면에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금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먹은 것은 시청자 한 분께서 한국은행의 금 보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달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여러 군데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달러 값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달러의 위상은 상당히 강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막 찍어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달러 가치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달러가 안전자산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금 준비량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오늘 금 영상을 처음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 금과 달러, 안전자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편의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내드릴 상황입니다. 자,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 금에 대한 첫 번째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왜 금을 사들이는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